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장광재 광주 숭덕고등학교 진학부장과 함께 어제 치러진 수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019학년도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네. 수험생들, 학부모들 굉장히 후련하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을 텐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 좀 많이 당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최초 이제 시험이 끝난 이후에 이제 발표된 분석 내용과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또 나온 내용들,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나온 체감 난이도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지금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이고요. 예. 오늘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가채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번 수능 난이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어렵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전체적인 난이도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고는 있지만은 사실 수능 직후에 난이도에 대해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한 것은 이제 실제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조심스럽게 지금 예측하기로는 국어와 좀 수학 나형이 예년에 비해서 어렵게 출제가 되다라는 지금 의견이 나오고 네. 있고요. 수학 가형은 전년도 수준에서 지금 나온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네. 영어도 이제 작년 수준보다 약간 좀 떨어진, 그러니까 약간 과료운 시험으로 네.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사회탐구는 작년과 좀 유사하게 평이하게 출제된 경향이 있고, 과학탐구는 역시 작년과 좀 비슷하게 다소 변별력이 좀 확보된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전년도 수능에서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이 만점자가 5만여 명 나왔던 영어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작년 영어 1등급 비율이 네. 10.03%였습니다. 네. 그런 것이 6월 평가원 시험에서는 4.19, 그리고 9월 평가원 시험에서는 7.92%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금년 영어 시험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상당히 좀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요. 금년 지금 예상은 8에서 9%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1등급 비율이. 그러면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약간 좀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금년 9월 평가원 시험 정도의 난이도로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영역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말씀드리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최초 보도시와 또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체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네. 예, 국어 영역을 살펴보시면 제일 처음에는 작년 수준에서 평이했다라는 평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학생들이 막상 시험 끝나와서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공개된 시험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니까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지문의 길이도 길어지고 있고 네. 또 어떤 특정한 지문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그러한 문제 나오고 있고 한 페이지 전체가 지문으로 덮여 있는 경우도 있었기 네.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어 시험 자체가 국어만의 어떤 시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5교시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1교시의 시험에 어렵고 쉽고의 어떤 차이가 전체 수능 시험을 좌우할 수 있는 학생들의 멘탈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사실 국어 시험은 좀 평이하게 되는 그러한 좀 이제 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등급 기준 원점수가 지금 86점에서 88점 이상 되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2008학년도 이후에 10년 전이죠. 네. 그러니까 1등급 기준 점수가 한 번도 90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2008학년도가 이제 등급제가 처음 시행된 시험인데요. 그때가 이제 90점, 그리고 이제 2009학년도가 92점, 쭉 이제 92점에서 94점, 심지어 2014학년도에는 96점, 97점까지 1등급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88점, 86점, 87점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가장 어려운 국어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학생들이 1교시 시험이 끝나고 과연 2교시, 3교시, 4교시 시험에 대해서 자신 있게 풀었겠느냐? 네. 라는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들었겠다. 그리고 경험이 많은 재수생들이야 이제 이런 것을 극복할 수는 힘이 있겠지만은 처음 수능을 보는 재학생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게 시험을 치른 시험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학 가형 같은 경우는 작년과 좀 비슷하게 1등급 원점수가 92점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21번, 29번, 30번 문제가 초고난도 문제, 아주 풀기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금년에는 예년같이 아주 어렵진 않았지만은 나머지 좀 문제에서 풀이 과정이 좀 복잡하지 않았냐라는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수학 나형인데요. 수학 나형도 이제 비교적 어려웠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1등급이 87, 8점대에서 예상되고 있는데 작년 수능 1등급 점수가 92점대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이하다라고 말씀드릴 때 그 평이하다는 정도가 보통 92점대에서 1등급이 형성되면 뭐 학생들이 좀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90점 아래 떨어지면 이것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학 나형도 사실 이제 2009학년도 또 2011학년도 이쯤에서는 이렇게 80점대에 형성됐지 그 이후로는 대부분 90점대에서 1등급이 형성됐거든요. 그래서 수학 나형도 좀 어려웠다는 것으로 지금 판정이 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사탐 과탐인데요. 또 의외로 또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또 작년과 같이 좀 쉬웠습니다. 특히 뭐 생활관료나 사회문화 같이 문과 학생들이 대거 지원하는 그 과목에서는 너무 또 쉬워가지고요. 좀 50점을 맞아야지 지금 1등급이 나올 것이다. 네. 그런 과목이 작년에도 몇 과목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다수의 과목에서 50점이 돼야지 1등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과목이 발생을 한 상황이고요. 뭐 이과 학생들이 보는 과학 탐구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변별력이 좀 확보돼서 뭐 45점에서 47점대에서 1등급 형성될 걸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시험에서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와 수학 나형에서 이제 변별력이 확보가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네. 이과 같은 경우는 국어와 과학 탐구에서 변별력이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이제 수능의 출제 방향이 예. 9월, 9월에 치러지는 이 모의평가로 좀 가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예상과 크게 달랐던 부분이 있나요?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6월,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의 출제 경향은 일치하지만 난이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상관성을 찾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예. 사실 평가원에서 고민을 하고 뭐 시험 출제하겠지만 뭐 금년 같은 경우는 매우 지금 평가원이 그 수능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일관성 있게 출제한 경향은 안 되거든요. 특히 1교시 국어 때문에. 국어 6월달 1등급 원점수가 91점이었습니다. 네. 어려웠죠. 9월달에가 97점이었습니다. 아주 쉬웠죠. 네. 그러다 수능에서 지금 86점에서 48점을 보고 있거든요. 이건 너무 헷갈리게 시험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금년에 상당히 좀 평가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수학 가형 같은 경우도 이제 6월 달에 1등급이 85점으로 어려웠습니다. 네. 그런데 9월 달엔 91점으로 좀 평이했고 수능은 이제 대체로 이제 92점대에서 1등급이 형성될 것 같고요. 수학 나형 같은 경우도 이제 6월 달에 1등급이 87점이었습니다. 어려웠죠. 네. 그러다 9월 달이 92점으로 평이했죠. 그러다가 또 이제 수능은 또 86점에서 8점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운 시험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평가, 이게 이 국어 수학을 보시면 뭐 상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좀 상관성이 있게 출제하시면 좋은데 그런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네. 수능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네. 주말부터 수시나 또 논술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네. 수험생들의 입시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냉정하게 이제 본인의 점수를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학교에 가셔가지고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 학생들의 가채점 결과를 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또 광주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진협 차원에서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냉정하게 본인의 점수를 파악을 하겠지만 파악된 점수로 정시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느냐는 또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모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수시에 지원한 대학과 학과가 자기의 진로와 좀 맞고, 가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그 대학별 면접이나 논술 시험에 적극적으로 좀 이게 임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시에서 어려울 것 같다라면 정시까지 좀 가는데 정시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주요 입시 기관들이 진행하는 각종 입시 설명회 이것을 믿을 만한 내용인가요? 뭐 다 믿지 못할 내용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뭐 워낙 또 오랫동안 이제 분석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믿고 신뢰와 뭐 신뢰하지 못하는 것 차원은 아닐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다양성 측면에서 이쪽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광주교육청도 이제 20일 날 화요일에 이제 가채점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요 의견도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또 학교에 가셔가지고 담임선생님 의견도 들어보시고 이런 다양한 정보를 좀 수집해가지고
이제 분석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광재 광주 숭덕고 진학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